1년의 시작인 입춘을 맞아 서울 조계사를 비롯한 전국 사찰이 일제히 법회를 봉의했습니다. 한파가 기승을 부렸지만 한 해의 안녕을 기원하는 입춘객들로 대부분의 사찰이 북적였습니다. 계엄령과 쿠데타를 겪으며 내전 상황에 빠진 미얀마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교훈을 알아봅니다. 지구촌 공생회의 미얀마 구호 활동을 동행 취재한 BBS가 생생한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120여 종의 산새들과 함께 살아가는 스님이 있어 화제입니다. 경기 포천 지장산 도연암이 새들의 휴식처로 자리 잡은 사연을 취재했습니다. 오대산 월정사가 주지 정념 스님과 심재국 평창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불기 2569년 을사년 신년 할애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산불과 산사태, 산림병해충 같은 산림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림재난 방지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사찰림은 물론 전통 사찰에 대한 보전 관리가 더욱 든든해질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4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1년의 출발이자 봄의 문을 여는 절기, 입춘을 맞아 서울 조계사를 비롯한 전국 사찰이 일제히 입춘 기도법회를 열었습니다. 입춘이란 말이 무색하게 한파가 기승을 부렸지만 사찰로 모인 사람들은 한 해의 안녕을 기원하며 봄맞이로 분주했습니다. 권금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두꺼운 패딩에 목도리와 모자를 둘러쓴 사람들이 향과 촛불을 밝히고 고개를 숙입니다. 1년의 시작이자 꽃망울이 터지는 입춘을 맞아 한 해의 안녕과 풍요로운 결실을 기원하는 겁니다. 저희 할머니 건강을 빌러 왔어요. 여기 너무 유명하고요. 그리고 부모님도 여기 한번 와보래 해서 전번 해에 한번 왔거든요. 공부도 잘하고 부모님도 건강하고 그래서 이렇게 제도 잘 되고 그래서 이렇게 왔어요. 아직 곳곳에는 녹지 않은 눈이 있고 영하 10도 안팎에서 칼바람도 매섭게 몰아치지만 경내에 비친 한 줄기 햇살의 따사로움은 계절이 봄으로 가고 있음을 말합니다. 전국 사찰에서는 일제히 입춘기도 법회가 열린 가운데 봄 기운을 느끼려는 시민들과 신도들로 북적였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정월대보름 기도를 열고 있는 서울 조계사에도 봄맞이를 나온 입춘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입춘에 봄에 들어간다는 말도 있지만 봄을 세운다는 것, 봄의 관문이 봄이 시작되는 관문이 딱 세워졌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입춘을 기점으로 정말 새해가 시작되고 올 일사년 새해에는 내가 마음먹은 뜻대로 모든 일이 원만하게 잘 될 것이라는. 봉은사에서는 봄과 함께 길하고 복과 지혜가 충만하길 바란다는 뜻으로 입춘대길 복해구족이라는 8글자를 담은 입춘부를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입춘대길 거량 가격 그죠? 근데 이제 우리 불자들은 복해구족이라고. 지혜는 복 짓는 행동을 열심히 복을 짓는 여러 가지 공덕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이 자동적으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힘찬 출발과 풍성한 결실의 소망을 담은 글귀를 받아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걱정과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한파와 경기 침체, 국정 혼란을 이겨내고 국가와 주변 이웃의 삶이 안정되고 풍요로운 결실을 맺기를 한마음으로 다시 빌어봅니다. 그다음에 요즘 이제 나라가 조금 어려우니까 좀 나라도 좀 모든 게 좀 해결이 잘 돼서 편안하게 올 한 해 또 맞이고 보냈으면 좋겠어요. BBS가 연 특별 법회에서도 봄을 기다리는 마음과 한 해 경사스러움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열기로 뜨거웠습니다. 극락사 회주인 자용스님을 법사로 만공회원들은 불교방송 발전과 가족의 행복을 위한 기도 정진을 다짐했습니다. 다가올 봄과 새 시작을 기대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에도 봄 기운처럼 활기가 넘칩니다. 봄이 시작되는 날 밀려온 한파 속 사찰을 찾은 신도와 시민의 마음에는 희망의 봄 기운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BBS 뉴스 권금주입니다. 문수성지 오대산 월정사가 불기 2569년 을사년 신년 할애법회를 봉의했습니다.
그제 월정사 대법륜전에서 봉행된 법회에는 주지 정념 스님과 심재국 평창군수를 비롯한 4부대 중이 동참해 모든 생명의 행복과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발언했습니다. 정념 스님은 작은 선행이 쌓이면 큰 덕이 되고 서로를 배려하며 보시를 실천하는 삶이 곧 불법의 실현이라며 지혜를 상징하는 푸른뱀의 해를 맞아 수행과 나눔, 정법의 실천을 위해 정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월정사는 하남대종사의 가르침을 따라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 학인 스님 21명에게 장학금으로 총 2,900만 원을 지원하며 격려했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은 지 만으로 4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시민 수천여 명이 숨진 데 이어 최근엔 새로운 징병법이 시행되면서 청년들의 해외 출국이 금지되고 젊은 여성들도 강제 징집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제마저 무너지며 극심한 혼란에 빠진 미얀마가 극단적인 정치 갈등과 분열을 겪고 있는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지 박준상 기자가 미얀마 현지를 취재했습니다. 황금대탑, 쉐다곤 파고다를 중심으로 하는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의 한 도심공원. 어두컴컴한 새벽 어스름 속에서 멀찍이 떨어진 사찰의 불빛을 가로등 삼은 시민들이 익숙한 듯 에어로빅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중 전기가 들어오는 시간은 오전 오후 2시간씩 총 4시간. 무더위에도 에어컨은 엄두도 못 내고 해가 지면 발전기가 없는 가게들이 문을 닫으면서 번화했던 거리는 온통 새까맣게 변합니다.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이후 내전이 잇따르면서 다국적 기업들이 떠나고 해외 투자로 건설된 발전소가 문을 닫는 등 기간 산업이 무너진 결과입니다. 외교 공간들이 많은 양곤은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그 밖의 지역엔 치열한 내전으로 방문조차 어려워지면서 국제구호단체 NGO 활동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른 지역, 세계 지역은 조금 그거 가시면 조금 안전하지 않아서 저희 전화로만 모니터링 하시고 만약 무훈 같은 경우는 버스나 이렇게 통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지난 1일로 미얀마 군사 정권은 만 4년이 됐습니다. 2021년 전년도 총선거에서 압승했던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이끄는 정당 민족민주연맹이 부정선거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군부는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시민저항운동이 미얀마 전역으로 확대됐지만 군부는 거침없이 총탄을 발포하면서 제압해 나갔고 민주화 세력은 탄압된 채로 현재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해외 거주 중인 미얀마 이주민들은 국제사회의 지원을 간절히 요구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개입과 해결 노력은 미진한 상황. 한국은 우리와 함께 미얀마 민주화를 지지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도 이제 해외에 못 나갑니다. 다들 강제 징병으로 끌고 가고 지금 전쟁터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사망하고 있고요. 다만 최근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 정치, 사회가 일련의 혼란을 겪으면서 미얀마 군부 독재 타도에 공감하고 연대하는 목소리는 점차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저희가 똑같은 시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 미얀마와 대한민국 국민들은 민주주의 파괴적인 이런 것을 꼭 딛고 다시 민주주의를 회복할 것이라 믿습니다.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내전으로 번진 결과가 바로 지금의 미얀마이자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가정집과 가게 간판, 가로등까지 크고 작은 불빛들이 단전으로 모두 꺼진 채 쉐다곤 파고다만 환한 빛을 내는 양곤의 저녁거리. 국민 대부분이 불자인 이곳의 시민들은 미얀마의 정신적 지주로 여겨지는 황금빛 법등에 의지해 하루속히 평화가 오기를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미얀마의 현실은 국민들의 정치 참여의 중요성과 함께 평화로운 일상을 위한 종교계의 역할이 무엇인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100여 종이 넘는 새들이 드나드는 암자가 있습니다. 비무장지대에서 멀지 않은 경기 포천 지장산 기슭에 있는 산새들의 쉼터이자 생태교육장인 도연암인데요.
새들을 부처로 또 자연을 경전으로 삼고 수행정진하는 새들의 친구 도연 스님을 정민지 기자가 만났습니다. 곤줄박이와 박새가 스님의 손바닥에 있는 먹이를 먹기 위해 쉼없이 날아듭니다. 무게 20g 남짓의 작은 산새들과 교감하는 이 순간이 인간과 자연이 둘이 아님을 알게 하는 부처님 말씀의 원본이라고 도연 스님은 말합니다. 세상에 부처 아닌 게 없다. 그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곤충 한 마리, 새들이 다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면은 따로 불교가 어떻고 부처님이 어떻고 얘기 안 해도 그냥 다 그 말이 그 말인 줄 아는 거예요. 여기가 다 근본이고 이 자연이 원본인 거예요. 부처님 말씀이 원본. 경기도 포천 도연암은 25년 전 지장산 아래 터를 잡은 도연 스님이 손수 가꾼 도량입니다. 새들이 살 수 있는 둥지 상자를 보급하고 어른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생태학교를 운영하는 등 자연을 연결고리로 포교와 수행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연간 120여 종의 새들이 도연암을 찾으면서 세간에는 새들의 친구 산새 스님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떠나서 많이 오게 되고 그분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또 요즘 얘기하는 지속 가능한 그런 또 사찰이 돼가고 이번 사찰에서는 볼 수 없는 진풍이 벌어지죠. 내가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온전히 하나가 될 때 얘들이 우리를 경계하지 않고 그러니까 함께 사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도연 스님은 우리 집 마당에 산새들이 살아요라는 도감을 비롯해 사진집과 에세이, 동화 등 많은 책들을 집필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수집한 서적과 자료들로 가득한 남자는 생태 전문 도서관에 버금갈 정도입니다. 도연암을 찾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편안함과 감동을 주고 싶다는 스님은 목공부터 커피, 제빵 요리까지 직접 하며 혼자 사찰을 꾸려가고 있지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새의 덕담을 구하는 질문에 스님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 애쓰기보다 조금 내려놓고 새들처럼 자유로워지기를 바랐습니다. 진화 과정에서 앞발을 날개로 바꿔서 대자유로워진 거잖아요. 소유하지 않음으로써 환경이 깨끗해지고 새가 아무리 많이 날아다녀도 환경을 더럽히는 얘기가 없거든요. 새는 새처럼 조금 가볍게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연이 경전이고 새가 부처라는 스님은 자유롭고 욕심부리지 않는 삶이야말로 부처님 가르침임을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천 지장산 도연암에서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기후위기로 산림재난이 급증하면서 정부가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했습니다. 산림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는 이 법이 등장함에 따라 사찰림은 물론 전통사찰 보존에도 실효적인 재난방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박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동안 산림재난은 산림보호법으로 관리돼 왔지만 이상기후로 인해 연쇄적이고 대형화되는 재난에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지난달 31일 산림재난에 더 효과적으로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는 산림재난방지법이 새로 제정됐습니다. 산림청은 기후위기 속에서 산불과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의 재난을 통합관리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보호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또 산불 관제 시스템, 산사태 정보 시스템처럼 각 시스템을 분리해서 운영하던 것을 산림재난 정보, 재난 정보 시스템이라든지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하면서 적은 자원으로 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기별로 운영하던 대응 인력도 산림재난대응단으로 일원화해 연중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산림재난 유형에 따른 별도의 조직들도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으로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고 거주와 교통 등의 생활 정보도 반영해 대응 강도를 높였습니다. 지형 지질, 임상 자연 정보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거기에 관련된 교통시설이라든지 거주시설이라든지 사회문화적인 정보도 포함이 돼야 인명피해나 시설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더 바람직한 그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수천 년을 자연과 함께 해온 불교계의 산중 전통 사찰과 사찰림의 보존, 그리고 탐방객들의 안전도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찰이나 이런 쪽에서 생활을 많이 하고
방문하신 불자님들도 어떤 여름철에나 산불철 같은데 방문했을 때 어떤 대피 명령이라든가 안전 시설이 거기 확보됨으로써 좀 더 안전하게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다든가 그런 부분이 좀 편의라기보다는 안전성이 좀 강화됐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재난안전망도 산림 인접지역까지 확대하면서 입체적인 재난 대응을 가능케 했습니다. 산림 재난에 보다 효과적인 통합 대응을 담은 산림 재난방지법. 앞으로 시행 전 1년간 짜임새 있는 준비를 거친다면 국민은 물론 불교계 재산의 보전과 보호에도 새로운 획을 그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BBS 뉴스 박은수입니다. 경남 거제시 불교 발전에 헌신해온 대우불교청년회가 최근 거제 불교회관에서 창립 44주년 기념 시민대법회를 봉행하고 BBS 라디오의 인기 진행자였던 광우 스님을 법사로 초청해 법문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대우불교 청년회에서는 수행과 정진 그리고 나눔을 바탕으로 수요, 정기협회 활성화와 연속성, 개인 수행 활동을 적극 권장하며 거제 지역과 함께하기 위해 꾸준한 장학사업과 도움이 필요한 기관의 봉사활동을 유지할 것이며 법회에서는 지난 한 해 모범적 활동을 펼친 공로자에 대한 표창과 더불어 매달 실시하는 장학금 수여와 후원금 전달식이 함께 열렸습니다. 동국대 행정대학원 출신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여 을사년새해 힘찬 출발을 다짐하고 모교 재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전달했습니다. 동국대 행정대학원 총동문회는 지난달 21일 서울 호텔 PJ 카라디움 연회장에서 신년 할애회와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습니다. 총동문회는 동국대 행정학 전공 1학년 이정후 군과 법학과 4학년 이미경 학생 등 동국대 재학생 26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며 학생들의 미래를 응원했습니다. 이와 함께 동국대 불교대학원 총동창회장 월제 해담 스님에게 자랑스러운 행정대학원 동행인회상 사회부문 대상을, 조호걸 회장에게는 봉사부문 대상을 각각 수여했습니다. 동국대 행정대학원 총동문회는 해마다 1월과 8월 동국대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4월과 7월, 12월에는 서울 탑골공원 원각사 등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급식 봉사활동을 펼치는 등 자비나눔과 미래인재 양성에 앞장서며 모범적인 동문 조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종교법인 신요엔이 소외된 이웃을 위한 자비보살행을 실천했습니다. 신요엔 한국상임원장 정경국원과 부산지부장 영준국원은 최근 부산 연제구청을 찾아 주석수 연제구청장 등 관계자들에게 홀몸 어르신을 돕기 위한 성금 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신라 화랑의 수련터에 자리한 경주 단석산 천주사가 최근 경내 김유신 장군 수행바위 앞에서 제72회 김유신 장군 추모제를 봉행했습니다. 추모제에는 관음종 교육원장이자 천주사 주지인 도선스님과 관음종 수교부장 도문스님, 송준호 경주시 부시장, 정경민 경북도의원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김유신 장군의 위협을 기렸습니다. 천주사 주지 도선스님은 김유신 장군은 원흉무해의 사상으로 삼국 통일을 이루면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틀을 마련하셨다며 장군을 비롯한 화랑들이 수련하던 단석산을 성역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미국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한 정치인의 연설입니다. 인간이 만든 지고지순한 가치 중 하나인 자유는 종교적 억압과 정치적 탄압, 또 관습적 차별 등에서 벗어나 자리 잡기까지 엄청난 난관을 겪었는데요. 우리의 경우도 수많은 희생이 따랐습니다. 앞서 보도해드린 미얀마의 현 상황을 보면서 진정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말로만 자유를 외칠 게 아니라 신념을 갖고 참여하고 또 실천하는 것만이 최선이 아닐까요? 2월 4일 화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